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 종목이 하루에 마이너스 33,000% 빠지면요. 그 종목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간 돈 얼마가 남을까요? 정답 말씀드립니다. 0원이에요. 그냥 0원이 아닙니다. 다음날 반등으로 복구할 수도, 환불받을 수도, 운용사에 전화해서 따져서 돌려받을 수도 없는 계약상 0원이 사라져버린 0원인 겁니다. 2025년 1월 8일 런던 시장에서 이 일이 실제로 터졌습니다. 종목 이름 아이언큐. 양자 컴퓨터 만드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3배로 증폭해서 추종하던 유럽 상장 ETP 하나가 장중에 그대로 녹아버린 겁니다. 운용사는 Leverage Shares, 상품명은 Leverage Shares 3X Long IONQ ETP, 총 운용자산 약 2,500만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한국 돈으로 350억 원입니다. 350억이 몇 분 만에 허공으로 증발한 거예요.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요. 나스닥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 레버리지라는 괴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건 하나를 뼈대까지 다 해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라스베이거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CES 기조연설 무대에 섭니다. 이날 기조연설 주제 자체는 AI, 로봇, 자율주행이었어요. 근데요, 정작 시장을 뒤집어 놓은 건 기조연설이 끝나고 월가 애널리스트가 던진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는 15년에서 30년은 걸릴 겁니다. 15년이 이른 쪽이고 30년이 늦은 쪽이죠. 20년 정도가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자, 장이 열리자마자 참사가 시작됩니다. 아이언큐 마이너스 39%, 리제티 마이너스 45%, 퀀텀 컴퓨팅 잉크 마이너스 48.7%, D-Wave 마이너스 36%. 이 네 종목의 하루 낙폭이 대부분 종목의 1년치 하락분을 한 번에 넘어버린 거예요. 소름 돋는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는요, 해당 종목들을 한 배로 들고 있던 사람들 손실입니다. 3배 레버리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숫자 자체가 튀어버려요. 그 순간 런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Leverage Shares 3X Long INQ ETP는 솔악티브라는 독일계 지수 회사가 만든 SBX Long INQ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이 인덱스는 INQ 일간 수익률의 3배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치 하나가 숨어 있어요. 인트라데이 리밸런스 트리거라는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초자산인 INQ가 장중에 마이너스 16.7% 밑으로 떨어지면 이 인덱스가 그 자리에서 강제로 리셋되는 거예요. 일단 멈춰 세우고 그 시점의 가격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다시 3배 레버리지를 계산합니다. 이 장치는 원래 투자자 보호하라고 만든 브레이크예요.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마이너스 33% 이상 빠지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수학적으로 0에 닿아버리거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3.3은 마이너스 100. 그래서 인트라데이 리밸런스는 그 선에 닿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 걸자는 취지로 만든 안전장치인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동안 시장은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아이언큐는 마이너스 16.7%를 찍은 뒤에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리밸런스를 실행하느라 ETP 내부에서 파생상품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초자산은 이미 마이너스 33.3%를 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ETP의 순자산 가치는 수학적으로 0에 도달합니다. Leverage Shares는 그날 바로 강제 상환 공시를 올려요. 상환 가격 0달러. 투자자가 자기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숫자가 자기가 넣은 원금이 아니라 0이라는 글자 하나였던 겁니다. 일주일 전 3X IONQ ETP에 들어가 있다가 강제 상환당한 사람들, 그들 계좌엔 이미 0이 찍혀 있어요. IONQ 주식은 일주일 만에 크게 회복했고 3배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IONQ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 그날 하루 기준으로 플러스 33.5센트라는 역대급 1일 반등을 그대로 받아냈을 거예요. 한 달 스케일로 보면 IONQ는 이후 더 오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상품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영국 투자 플랫폼 트레이딩 212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가 이런 글을 남겨요. 이미 레버리지 IONQ에서 돈을 잃었는데 포트폴리오에 계속 이 죽은 종목이 떠 있어서 매일 상기시키는 게 고문이다. 사라진 게 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비극은 그 0이 어떤 숫자 끝에 붙은 0이었느냐에 있어요. 그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이언큐는 2024년 한 해에만 양자 컴퓨팅 테마 폭발로 주가가 플러스 237% 상승했습니다. 한 배로 그냥 들고만 있어도 자산이 몇 배가 되는 구간인데 이 상승 추세에 3배 레버리지 ETP로 올라타 있었다면 변동성 드래그를 감안해도 원금이 10배 단위로 부풀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1일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출렁임이 심한 장에서는 녹아내리지만 추세가 이렇게 강한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가 더 빨리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아침에 강제 상환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적지 않은 수가 원금 1천만 원으로 시작해 수천만, 수억 원으로 부풀어 있던 계좌를 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전체 숫자가 장중 한 번의 하락 신호 하나로
단 몇 분 만에 그대로 0이 된 겁니다. 넣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그 돈이 몇 달간 벌어들인 모든 수익까지 통째로 삭제해버린 거예요. 레버리지의 가장 무서운 속성이 여기 있어요. 3배의 대가는 단순한 변동성이 아닙니다. 0에 닿으면 그 뒤에 무엇이 오든 상관없어진다는 경로 의존성이에요. 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흡수 상태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생존 편향이라는 단어의 정반대편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아이언큐 스백스 ETP 사건이 남긴 진짜 교훈은요.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그 익숙한 한 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진짜 교훈은 2가지예요. 첫째, 단일 종목 3배 레버리지에는 다음 날이 보장되지 않는다. 분산된 지수 기반 레버리지와 달리 기초자산의 단 한 번의 발작이 상품 자체를 영구 소멸시켜요. 일주일 뒤 기초자산이 플러스 33.5%로 반등해도 이미 상환된 계좌는 그 반등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둘째, 브레이크가 있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다. 인트라데이 리밸런스라는 안전장치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짧은 몇 분이 바로 상품이 영원히 되는 구간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요. TQQQ 연구소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채널이 다루는 TQQQ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나스닥 100 전체를 3배로 추적하는 상품이에요. 구조적으로 오늘 해부한 아이언큐 스렉스 ETP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레버리지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비대칭적 수학, 그러니까 오르는 속도보다 녹아내리는 속도가 구조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는 이 원리는 이름과 티커가 뭐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한 사람만이 이 도구를 손에 쥐고 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나스닥 주가를 움직이는 건 매크로와 실적만이 아니에요. 이런 강제 상환 하나하나가 유럽 어느 도시의 어느 ETP 한 개가 파생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나스닥 현물 종목의 호가창에 충격을 밀어넣습니다. 젠슨 황의 한 문장이 엔비디아 GTC의 한 세션 발표가 오픈AI와 AMD의 계약 공시한 줄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차트에 실시간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TQQQ 연구소가 계속해서 추적하려는 게 바로 이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뉴스에서는 한 줄로 지나가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뼈대부터 해부하는 콘텐츠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이 회사, 이 사건, 이 숫자의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는 한 줄 한 줄이 이 채널의 다음 에피소드가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